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박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11,783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잠깐의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승세가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바라보기로는 12,000달러 선이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2,000달러까지 이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여기서 찍고 저항을 맞고 아래쪽으로 다시 떨어지느냐 아니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SI는 위쪽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있지만 아직 70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12,000달러대를 아마 터치를 하면 70선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과매수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과매수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딩 샷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 지금 달러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가격 흐름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 역상관관계가 지금 알트코인이 좀 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달러의 가치, 달러 지수하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지수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게 이제 역으로 가는 겁니다. 달러 지수를 역으로 지금 이제 계산해서 달러는 보통은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갈 때 보통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보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많이 풀리면 그만큼 이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지금 차트를 그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얼마나 비슷하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오렌지색이고요. 지금 알트코인이 이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블루선이 지금 달러선이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가격 흐름이 어떤 게 더 비슷하냐라고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굉장히 이 달러의 흐름이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 달러의 역상관관계가 지금 알트코인이 좀 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투기성이 좀 더 이제 짙은 부분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알트코인들이 이 투기성이 좀 더 강하고 그 반응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거기에 대해서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도 뭐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지표로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우선 달러의 지수가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우선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지금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웨슬라드의 이제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지금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상단, 이 저항선에 지금 이제 곧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이 지금 12,477달러 선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데 12,000달러 선에서 대략 13,820달러 선 이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저항선을 막고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쏠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깨고 내려가는 조정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이제 8,968달러 선에서 지금 8,300달러 선의 구간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적으로 지금 11,700달러 선 그리고 전고점이 19,457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존이 이제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이유는 여기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과 그리고 하단의 이 트렌드 라인이 겹쳐지는 이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이 이제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비트코인 5년 내로 10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글로벌 경제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이 골드만삭스의 유럽 헤지펀드 판매 사업 담당 임원이었던 라울 팔은 이 업계 유수 기업 관계자와의 대화를 미뤄볼 때 현재 거액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BTC에 주목하고 있으며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BTC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신중한 마인드로 BTC와 함께 금, 현금 등에 골고루 투자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을 전부 BTC로 바꿀까 하는 생각마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BTC는 명실상부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들 그 전망을 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토니 팜플리아노 이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도 이 보유자 자산의 80% 상당을 BTC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20%는 부동산, 현금,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 중 대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상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 투자 비중이 80% 이상인 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너무 쫓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로 투자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거나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CEO 디파이 언젠가 이 중앙화 거래소를 추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최고위원자인 창펑자오는 디파이는 우리가 당장 체험하지 못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파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 중앙화된 암호화폐 금융인 시파이를 추월할 것이며 이 단기간에 디파이 영향력을 느낄 수 없지만 향후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디파이가 현실에 적용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동성 풀에 예치된 암호화폐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정적 이슈에 대한 가격 방어 능력도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품이 빠지면서 진짜 필요한 디파이 서비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가 이제 가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급하게 이제 팔아치우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자를 받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를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가 더 늘어나는 효과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 디파이 토큰의 투기성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미 CFTC 위원장이 이 디파이 금융 탈중개화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의 위원장인 히스 타버트가 이 디파이가 금융산업의 탈중개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 인베스트 이더리움 이코노미에서 이 히스 타버트 위원장이 디파이와 이더리움, 비트맥스 조치 등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CFTC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위원장이 이 디파이는 기존 금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비중개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 개념이라면서 금융 시스템이 대형 기관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파이의 미래가 실현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는 현재 디파이 산업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다면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의 미래가 강력한 네트워크 회복력을 전제로 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지금 앞으로 이 디파이가 얼마나 이제 혁신적인 그리고 금융산업의 탈중개화를 얼마나 강화시킬지 지금 이 CFTC 위원장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디파이 산업 전체가 성장할 가능성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BDC 출시는 최초보다 제대로가 중요하다라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주제로 이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 주최 비대면 세미나에서 미국이 현재 CBDC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파월은 이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위험 그리고 정책 영향에 초점을 맞춘 이날 세미나에서 이 CBDC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지금 서둘러서 CBDC를 출시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현금 수요는 이 강력하고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미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초가 되기보다는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CBDC 출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잠재적 위험 그리고 CBDC를 출시하면서 양보해야 할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이 CBDC 개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이제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보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늦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좀 뭔가 이렇게 회피책 그냥 지금 최초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지금 최초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출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CBDC를 이제 준비했던 중국보다는 당연히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제대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서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디지털 달러가 출시될 가능성들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자,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 청주에도 지금 이크로나라는 이 디지털 화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의 수장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스테판 잉베스 릭스방크 이 총재, 이 중앙은행 총재죠. 이 디지털 화폐 2크로나를 법정화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총재는 스웨덴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법정화폐인 크로나의 가치를 보완할 전자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 총재는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인 CBDC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스웨덴은 2016년 이 크로나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엑센추어를 협력사로 선정해서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 2월부에 결제, 예금, 인출 등 실제 파일럿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꽤 빨리 출발을 했네요. 2016년부터 연구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적으로 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이 국내의 중앙은행 총재는 아직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제도화를 빠르게 서둘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디지털 유로화까지도 지금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제 정확하게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관련된 사항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